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물질의 성질 중에 분자의 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유결합 이야기를 하면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그러면서 쌍극자 모멘트 이야기를 했는데, 쌍극자 모멘트 μ는 Q 곱하기 R입니다. 근데 쌍극자 모멘트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쌍극자 모멘트, 얘가 0이거나 아니면 0이 아니거나만 집중적으로 따져주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지 않고 전자가 균등하다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근데 HCl 같으면 Cl 쪽으로 전자를 잡아당길 거고, Cl 쪽으로 전자가 많이 치우쳐 있고, 이쪽에는 전자가 많이 없다. 부분적인 양전화, 음전화가 생겨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얘는 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인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 할 거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이런 녀석을 극성 분자 이렇게 불러줄 거다 이거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돼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녀석이고, 극성 분자는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를 의미하는 거다. 알겠니, 윤주아씨? 네. 자, 그러면 자네들이 잘 보고 줄다리기를 해보면 돼요. 얘들이 줄다리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센터에 줄을 하나 떠놓고 양쪽에 잡아당기자. 자영아, 이거 누가 이기니? 줄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 안 끌려가지고 무승부죠, 무승부. 에? 무승부면 뭐다? 무극성이에요, 무승부. 자, 여기도 센터에 줄 꺼놓고 줄다리기를 하면 어느 한쪽으로 안 끌려가겠지? 아, 무승부야, 무극성. 자, 줄다리기를 하면 끌려가겠죠? 여기 양쪽에 있는 아이들 힘이 다르잖아. 오케이, 승부가 났다. 한쪽으로 끌려갔다. 극성 분자. 극성 분자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짝 전하를 띄고 있는 녀석이다. 여기도 줄다리기를 하면 끌려간다. 그러니까 HCl, HF는 극성 분자, H2O2는 쌍극자 모멘트가 0, 무극성 분자, HF, HCl은 0이 아니다, 극성 분자.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되겠다. 어쨌든 무승부냐, 무승부가 아니냐,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승부가 나면 걔는 극성 분자다.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고 있죠? 중심분자 주변에 두 방향이면 몇 도? 180도. 세 방향이면 120도. 네 방향이면 109.5도. 세 방향에 따당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면 107도. 두 방향에 따당이면은 10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승부가 났느냐 승부가 안 났느냐 무승부냐를 따지려면은 일단 정확하게 구조를 예측을 해놓고 줄다리기를 시켜야 된다. 줄다리기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고 O가 있고 O가 있다. 얘는 180도인데 양쪽으로 잡아당겼죠.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이거는 무승부야 무승부가 아니야. 이건 무승부죠. 그러면 얘는 무극성 분자야. 무승부니까. 근데 HCO2처럼 직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형이면 얘는 줄다리기를 하면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이쪽에 전자가 많이 쏠려 있고 여기는 없잖아. 이건 무승부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극성분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돼. 이게 극성분자냐 무극성분자냐 이거 물어보면 의외로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봐라. BeCl2 구조 그려보면 베릴륨 주변에 Cl 두 방향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는 180도지. 그럼 얘는 무슨 분해? 양쪽에서 베릴륨 쪽에서 Cl로 잡아당기는 힘이 그냥 같겠죠. 그럼 센터 라인에 승부가 안 나잖아. 무슨 구잖아? 무극성구자. 좀 해롱해롱한 거 같네. 그 다음에 CO2도 잡아당기면 한쪽으로 안 치우치겠죠? 무승부, 무극성구자. 붕소 가운데 두고 Cl 잡아당기면 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겠다. 무승부. 네 방향으로 균등하다. 그러면 얘는 뭐다?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럼 얘는 극성분자 이렇게 될 겁니다. 무극성분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붕소 센터에 있고 Cl이다. 근데 여기 하나를 플로린으로 바꾸면 얘는 뭐다? 무승부야, 무승부 아니야? 무승부 아니지. 그럼 얘는 극성분자. 얘는 극성분자. 셋 다 플로린으로 바꾸면 무극성분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오버해서, 이건 진짜 좀 오버해서 많이 나가면, 자 보세요. CC 이중결합에 네 방향의 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수소 이렇게 붙으면 얘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어? 이거 알면서 지금 일부러 지금 묵비끈을 행사하는 거죠. 자, 센터 라인 기준에서 네 방향으로 당긴다 치자. 네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어때? 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지? 그럼 얘는 무승부 무극성분자야. 얘 무극성이야. 자, 근데 야를 플로린으로 바꾸면 어때?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세죠? 그럼 얘는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틀어지겠지? 그럼 얘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다. 근데 야까지 플로린으로 바꾸면 야랑 잡아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어떤 놈? 같잖아. 그럼 얘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얘는 무극성이야. 근데 얘가 H인데 혹시 여기를 플로린으로 바꾸면 아래쪽에 두 개의 플로린이 전체적으로 전자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에 전자가 많이 쏠리겠지? 얘는 극성이야. 그러면 여긴 다시 수소되고 여기에 플로린이 되면 이쪽에 전자 쏠리겠죠? 얘는 극성이야. 센터 라인 기준으로 이쪽으로 잡아당긴다고. 근데 아까처럼 반대편에 이렇게 플로린 두 개가 붙는 경우에는 센터 라인 기준으로 요리 당기는 힘이 같죠? 그 다음에 이쪽 힘이 같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럼 얘는 무극성이야. 얘. 근데 얘들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극성이 될 수도 있고 무극성이 될 수도 있다. 가끔 물어보기도 했었다. 학교별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부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구조들만 보고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정해라. 그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와봐요. 뒷페이지로 와서 H2O 극성입니다. 구분형 전자가 여기에 많이 쏠려있다. 그 다음에 NH3 질소의 미공유전자성 있을 때 얘는 극성입니다. 그 다음에 HCN인데 양쪽에 잡아당기는 느낌이지만 N이 많이 당기니까 N쪽으로 전자가 치우쳐 있다. 오케이, 극성 분자. CHH인데 여기 CL 하나다. 아, 이쪽으로 전자가 많이 잡아당겨질 거니까 얘도 이쪽으로 전자가 많이 쏠려 있다. 그래서 얘도 극성입니다. 극성이다, 극성. 자, 얘가 극성이냐, 얘는 무극성이냐, 극성, 무극성을 잘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 혹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극성이다. 무조건 극성이다. 근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는 극성일 수도 있고 무극성일 수도 있다. 비공유 전자쌍은 없는데 얘가 비대칭이다. 대칭이면 무극성이고 비대칭이면 극성이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는 볼 것 없다. 전부 다 극성입니다. 무조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중심 원자, 여기서 말하는 건 중심 원자야.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무조건 극성이다. 질소가 중심 원자인 경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니까 얘는 애매하긴 하네. 극성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요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놔 볼게. 나중에 다시 파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리 생긴 게 폼알데하이드인데 얘도 마찬가지 산소 쪽으로 전자 치우치겠죠? 얘도 극성이. 그럼 이번 단어는 극성과 무극성을 구분 지어주면 된다. 전자 상황 파악을 해야 되고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극성입니다. 얘는 무극성입니다를 어느 정도는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극성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극성 분자는 살짝 부분적인 양전하, 음전하를 띄는 상황이잖아요. 전하를 살짝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보면 어차피 H2O에서 H는 부분적인 양전하, 산소는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대보면은 쌍 끌려간다. 이 플러스 부분 때문에 끌려간다. 그 다음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의 부분 때문에 싹 끌려간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살짝 끌려가는 게 보이면 얘는 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물은 극성 분자거든요. 물은 극성 분자니까 물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대보면은 휘어진다. 식용유는 무극성이거든요. 근데 식용유가 떨어지고 있는 곳에 대전체를 갖다 대도 식용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무극성 분자는 전혀 휘어짐이 없고 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가까이 끌려온다. 근데 또 여기서 고민하지 마라.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댔을 때는 플러스 부분이 끌려오고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는 밀려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부분이 끌려온다. 마이너스 갖다 대보면 플러스가 끌려오고 플러스 갖다 대보면 마이너스가 끌려온다. 어쨌든 끌려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다들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이 좀 해롱해롱한 거 아니야. 무수인 대표적으로 무수인 아니야.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대전체를 갖다 대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싹 다 마이너스 쪽을 쳐다볼 거고 마이너스는 전부 다 플러스 방향을 쳐다볼 겁니다. 극성 분자는 전기장 속에서 아주 일정하게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될 거고요. 무극성 분자는 전하를 띠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기장에서 지맘대로 배열이 되면 된다. 아무 상관없다. 그냥 랜덤으로 배치가 될 거다. 그리고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친합니다. 자, 물은 극성이고
식용유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화탄소도 무극성이기 때문에 사이화탄소는 극성인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침분리가 일어나 있다. 근데 사이화탄소는 무극성이고 식용유도 무극성이니까 이 둘이는 섞인다. 섞여서 한 층으로 섞여버린다.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유유상종. 비슷한 친구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윤주하는 희원이랑 좀 비슷한가요, 성향이? 아니요. 오, 아니야. 그럼 유나랑 문수미는 좀 성향이 비슷한가요? 그 뭐지? 서로 안 친한 애들끼리 아닌 성향인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죠? 반전 매력 이런 건가요? 아닙니까? 근묵자 흑이요 근주자 적이다. 근묵자 흑 먹물을 가까이 하는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까매질 것이고 나처럼 근주자 적 술을 가까이 하는 애들은 얼굴이 벌글해가지고 돌아다닐 것이네. 뭐 그런 이야기 한자 모릅니까? 한자 잘 안 배웠습니까? 그럼 뭐 배웠냐? 너는 이런 거 배웠냐? 뭐 수욕정 이풍부지하고 자용야 이침부대. 야, 이런 것도 안 배웠니? 아 진짜? 그렇게 어려운 수욕정 이풍부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 나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자용야 이침부대.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 몰라? 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아 중학교 때 너 한문을 안 배웠나 아예? 정보배. 배웠는데 까먹은 거예요. 아 배우긴 배웠지. 그런 거 말고 되게 쉬운 거 있었는데 막 등장 및 지어줬다 이런 거 있잖아. 찾아서 아 그래? 나는 아 그래? 너는 한자 1년 했나? 2년 아니에요? 2년 안 했나? 나도 한자 2년 배운 것 같은데. 1학년 때 3학년 때 너가 3학년 때 배운 한자 교과서에 이 정도 있을 겁니다. 파는 절구. 오케이. 참 들어준다. 아 참네. 이 세대 차이인가요? 하늘천 쓸 줄 알지? 네. 그런 거 배웠지. 신습 한자. 신수기예요. 새로 배우는 한자. 새로 나오는 한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술목구조, 술모구조, 주술구조. 아 그거 뭔지 알것 같아요.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뭐 수식 같은 거. 오케이. 아피를 해는. 오케이. 자 가자. 자 극성 문자는 극성하고 이온결합 물질하고 친하다.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만 친하다. 자 생긴 애들하고만 친하고, 예쁜 애들은 예쁜 애들하고만 친하고. 그런 건가? 짜증나게. 극성은 극성끼리만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하고만 섞입니다. 그러니까 핵세인은 무극성이고 식용유 무극성이고 물은 극성이니까, 물론 식용유랑 핵세인은 섞일 수 있지만 물은 섞이지 않는다. 여기 만약에 핵세인을 넣고 조심스럽게 그 위에다 물을 채워 넣고 그 위에 식용유 넣어 놓으면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부어 보면. 근데 야를 잡고 막 흔든 다음에 보면은 얘들은 두 개의 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물이고 식용유하고 핵세인이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둘이는 막 흐른 다음에 놔두면. 그러니까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지납니다. 자, 그 정도 부분 지어주고. 진인사 대천명 이 정도로 배웠지 한자 시간에. 기억나나?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게 아니라 막 세종대왕 말씀, 막 이순신 말씀 이런 거 있어요. 맞아 이순신. 저희는 막 그런 이순신. 명언이 아니야. 한자책 집에 있지? 한번 오늘 찾아봐. 근데 그런 명언이 없어요. 자, 분자의 극성과 녹는 점, 끓는 점. 자,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내가 볼 때 최대 변수는 분자량이야.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면 녹는 점이 높아요. 무거운 아이들이 녹는 점이 높고 가벼운 아이들은 녹는 점이 낮아. 이게 그냥 웬만한 절대적인 수치야. 분자량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은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 무거운 아이들, 분자량이 큰 아이들은 녹는 점이 높아요. 자,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서 분자량을 좀 빼고 보려면 분자량 18짜리인 물이랑 분자량 16짜리인 메테인 두 개를 들고 와봤다. 분자량 좀 비슷하잖아, 얘네들 둘이. 자, 비슷한데 물은 녹는 점이 0도인데 무극성 분자인 CH4 메테인은 녹는 점이 마이너스 180 정도. 둘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그러면 그래도 이 양을 좀 더 무거운 걸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좀 섭섭하긴 하지만 분자량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극성과 무극성 중에서 누가 극성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월등히 더 높다. 왜냐? 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생겨나 있는 양자나 음자나 부분적으로 생겨나 있는 양자나 음자나에 의해서 둘이 아주 서로 쫀쫀하게 붙잡고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근데 무극성 분자는 발생된 전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쫀쫀하게 붙잡는 힘 자체가 매우 약해. 그러니까 매우 쉽게 녹거나 끌어서 나갈 수 있는데 극성 분자는 부분적인 양자나 음자나 부분적인 양자나 음자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강하게 붙잡혀 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서야, 네. 알겠니? 네. 민서 오빠는 지금 군대 갔니? 아니요. 그러면? 좀 이따 갈것 같은데. 아직 안 갔어? 왜? 오늘 그 신청은 실패했지. 군대도 지금 한 번에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아, 학교는 다니고 있었니? 네. 학교 다니고 있을 거야. 군대를 똑바로 못 가냐? 자, 분자의 극성을 이용하려한 사례. 민서하면 내가 또 좀 생각나는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내가 좀 밝히기 좀 애매하게 합니다. 왜? 민서 아니다. 저안 했잖아. 그때 이야기했나? 민서 있을 때 이야기했나? 아닙니다. 아니야. 다음 이야기해줄게. 전자레인지 뭐지? 전자레인지는 극성 분자인 물 분자가 진동하는 원리를 이용해. 물이 빠바바바바 진동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물의 진동에 의해서 음식을 데운다. 혹시 손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어떻게 되지? 손 넣고 혹시 우리가 문을 닫았다 치자. 문이 안 닫히겠지. 손을 잘라가지고 손을 넣었다. 손을 넣어서 전자레인지를 뺑 돌리면 문 열린 상태로 전자레인지 절대 안 돌잖아. 그러면 이 손 안에도 물이 없어 많다 이거.
그럼 손 안에 있는 물이 진동이 되면서 손이 바짝 익어버리겠네. 그렇게 고기를 익히는구나. 자, 마블링, 물과 유성물감이 섞이지 않는 것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이거 혹시 유튜브에 좀 나오는데 몇 개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난 좀 신기하는데 이거 물체 이런 거 들고 밑에 때도 안 하는 물감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것도 물체로 쫙 담갔다가 이렇게 올리면 뭐 저희 아주 멋진 배경에 그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그림 그려지는 거 있지. 저는 그거 가능한 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하면 이 수준의 그림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추상화 같은 거. 그 CG래요. 예? 그 CG래요. 그 뭐 풍경 같은 거. 아 그런 게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자기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 AI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그 된다 하더라고. 그런 홍맹랑한 소리야. 근데 그걸 내가 봤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수익이 가는 건가? 조회수도 몇십만, 몇백만 되던데? 그럼 가는 거지. 나도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하고 있어요. 내 유튜브는 내가 하고 있는 나 유튜브는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 그 동영상 러닝타임 구독자 3,000명 이상의 그 돼야 그 수익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3,000명이 뭐 불가능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77명, 78명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유튜브를 하면 돼. 골프 유튜브 이런 거 돼. 자, 드라이클리닝은 물 대신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용매를 이용해서 세탁을 합니다. 기름때를 지우려면은 드라이클리닝을 이용하자. 패딩은 어떻게 해? 패딩은 드라이클리닝 하면 되나? 패딩은 드라이클리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모르겠네. 몰라? 내 세탁소에 맡겨. 아, 세탁소에 맡기나? 아, 그래? 세탁소에 맡기는구나. 나 패딩 세탁기에 돌립니다, 그냥. 뭔가 안 들어도. 그럼 이렇게 팡팡 쳐가지고 다 해야 있잖아. 옷걸이 가지고 퉁퉁퉁퉁퉁퉁퉁퉁퉁 두드리거나 아니면 그 건조기에 패딩 케어 기능이 있어요. 패딩 케어 기능으로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좀 미흡한 부분은 옷걸이 가지고 툭툭툭툭툭 치면 막 살아오른다. 안 해봤니? 그 패딩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걸 세탁소에 매번 맡기겠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맡길 돈으로 옷을 하나 사겠다 싶어서. 유나 세탁소 맡기나? 그거는 한 2주만 입어도 맡겨야 되겠다. 흰색은 금방 때가 없어 빨리 살 거잖아. 지금 맡긴 다음에 이거 오늘 찾아가지고 처음 입은 거지. 그래서 언니 거랑 저는 언니는 어디 갔는데 언니 걸 또 입고 나왔냐? 부산 갔어요. 그래. 누구랑? 친구랑. 그래. 그 남친구는 잘 살고 있잖아. 자, 기름때는 기름을 이용해서 지운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 2개, 3개, 4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와봐라. 안 푼 문제 다 풀었지, 너거? 문수인아. 숙제 안 해오면 그때 뭐 우리 뭐 하자 잠시만 사트만은 그 어떻게 된 거임? 저도 해가지고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귀엽게 말하는 건데 이거. 자, 113쪽에 11번 스타트. 우리 다 했어? 근데 여기 고난도 말고 지금 이게 4단. 거기 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좀 하다 나왔어요. 어디 4단은? 네. 하다는 자, 일단 리베 BC의 에로프네를 적고 옥텟 규칙 만족시킬 수 없는 리튬, 베릴륨, 붕소도 제끼고 네온도 제끼고 구성 원자수 3개면서 결합 형성할 수 있는 거 C와 O가 만났을 때 CO2 가는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4쌍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O와 F가 만났을 때 O, F2 가는
그러면 OF2가 가능한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토탈 개수가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8개. 얘는 4개. 그 다음에 C와 N으로 구성원자 3개짜리는 만드는 방법이 없거든요. N과 O도 안 되고 N과 F가 만나면 F하고 결합을 3개 해야 되니까 구성원자 수 4개겠죠. 얘 안 돼. 그럼 아마 이 둘밖에 안 돼.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 양쪽에 OO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 Y가 O인 것 같고,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4개, 8개니까 요게 4개, 요게 8개, 요게 8개라고 본다면 이 녀석이 가다. 그럼 얘가 X가 CO2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OF2니까 아마 Z가 F일 거야. 2개 있는 거고 CO2 얘도 2개 있는 겁니다. 아마 가와 나의 구조물은 이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달을 보면은 달에는 탄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로린도 있어야 돼. 왜? 그 비공유 전자쌍이냐 공유 전자쌍.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고? 2쌍이고 공유 전자쌍이 4쌍이죠. 그러면 얘가 4겠네요. 그러면 양쪽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얘가 산소는 맞지? 그러면 요 녀석이 가다. 요 녀석이 가고 요 녀석이 납니다. 그러면 얘는 플로린이고 야가 C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4쌍이어야 되고, 탄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하나 있고, 플로린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4개의 원자 구조물 그려보면 C, O, F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자꾸 비공유 전자쌍을! 오케이. 자꾸 비공유. 그러면 얘가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가 맞죠? 그러면 다의 구조는 얘인 것 같다. 그러면 가는 얘다. 공유 2쌍이 비공유 2쌍이니까 가의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오케이, 구분형. 쌍극자 모멘트, 나는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니? 0. 가는 0이 아니죠? 그럼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다. 근데 나가 더 크다 했으니까 이건 아님. 구성 원자 수, X 원자 수, X가 누구니? X는 플로린이죠. 그럼 여기는 플로린 2개. 가에도 플로린 2개. 그럼 플로린의 개수는 어떠니? 같아. 그럼 이것도 아님.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도 문제 풀 수 있어. 자,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스카에서 풀면은 우리는 전부 다 풀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여기 시간이 말리면 안 돼. 이게 못 풀어서 틀린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를 시험장에서 골 때리게 만들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열심히 잘 푸세요. 115쪽에 1번 스타트. 자, 한번 풀어볼게요. 등장인물은 CNF 3개고
구성원자 수는 5개 이하인데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얘는 xy 얘는 xy고 공유전자쌍의 수분의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1.23이다. 1.2면은 아마 공유전자쌍 5개에 비공유전자쌍 6개 요 정도 개수가 그래도 가장 유력하겠죠. 물론 공유전자쌍 10개에 비공유전자쌍 12개로 가도 되겠지만 공유전자쌍을 10개를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구성원자 수가 5개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 그래서 5, 6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x, y가 CNO 중에서 누구냐? CNF 중에서 누구냐? 근데 얘는 공유전자쌍 하나에 비공유가 3개 꼴로 붙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플로린이 일단 결합 하나 할 때마다 비공유가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러면 저 숫자 3이라는 거는 플로린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는데? 플로린은 공유결합 하나에 비공유 전자쌍이 3개씩이나 생기잖아요. 딱딱딱.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1개일 때 비공유 전자쌍이 3개씩 생기면 요 둘 중에 한 놈이 플로린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얘가 아니고 얘가 플로린이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센터 라인에 있는 X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질소는 아니다. 그럼 딱 3이 안 맞아지거든. 탄소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 우리가 추론을 해봤을 때 좀 더 쉽게 결정 날 수 있는 게 나가 X가 C고 Y가 F면 C 하나에 F가 이렇게 4개가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4개 플로린마다 비공유 전자쌍을 3개씩 들고 있으니까 4분의 12 해서 3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도 이 X는 4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를 구해야 되는데 가는 X와 Y가 1대1의 비율. 그러니까 X와 Y가 1대1이면 얘는 CF일 수도 있고 C2F2일 수도 있고 C3F6일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 3일 수도 있는데 야는 일단 구성원자 수가 6개 되니까 제끼고 CF란 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얘 아니야. C2F2. 그럼 C2F2가 확실하고 C 하나에 플로린 하나 붙을 거고 C 하나에 플로린 하나 붙으면 얘네들 사이에는 삼중결합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공유전자쌍 5쌍에 플로린의 비공유전자쌍이 6쌍이 있으니까 5분의 6, 1.2 콜. 이게 맞다. 그 다음에 Y하고 Z다. Y는 플로린이고 그러면 Z는 당연히 질소밖에 없죠. 이제 질소 하나에 플로린이 3개씩 붙어있는 아이. 그럼 다는 질소에 플로린 따당 플로린마다 비공유 3개씩 있다. 비공유가 3개씩 있다. 그러면 얘는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비공유 전자쌍이 10개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0인 것 같다. 그러면 3분의 10분의 x는 4 해보면 10분의 12 오케이 1.2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쌍극자 모멘트는 가와 나가 같다. 가의 쌍극자 모멘트 얼마니 서영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어때요? 같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0이야. 나는 CF4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니? 얘도 0이야. 내 방향으로 똑같이 잡아당기잖아요. NF3 얘는 비대칭 구조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가와 나가 같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기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란 분자의 극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극성 공유결합이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아, 여기 무극성 공유결합 있습니다. 여기는 무극성 공유결합 없습니다. 여기에도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들끼리의 공유결합은 없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정답이 몇 번이냐?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D니. 자, 요 정도 문제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자, 어려워하는 관계로 한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어려워할 수 있죠. 자, 120쪽에 11번 스타트. 아우! 언니?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빡치네. 요리조리 궁리를 잘 해봐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익숙해져야 된다. CNOF 4명인데 등장인물은 CNOF 4명인데 한 개 또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CO2일 가능성이 높고 CO2가 맞네. CO2가 존재할 수도 있고 OF2가 존재할 수 있는데 뒤에 그 숫자를 보니까 요리 적었을 때 공유 전자쌍 4쌍에 비공유 전자쌍 4쌍이니까 이 숫자 1이 맞다. 그러면 WX2 얘는 CO2인 것 같아. 그럼 얘가 W, 얘가 X. 그 다음에 3분의 10 공유전자쌍 3분의 10 3분의 10이면 요 둘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지금. 그러면 이놈 나는 질소 하나에 플로린 그러면 공유전자쌍 3쌍에 비공유전자쌍 3, 6, 9, 10 3분의 10 요놈이네 요놈. 그러면 질소 요놈 한 개 있는 얘가 Y 얘가 Y고 플로린 얘가 Z. 물론 여기 Z는 3개다. 그럼 얘는 3이다. 혹시 X 안 나왔죠? 그 다음에 XYZ라 적혀있는 이놈은 XYZ 몸이 NOF죠. 그럼 NOF면 질소가 산소랑 이중결합 플로린이랑 단일결합하면 따당 공유전자쌍 3쌍에 비공유전자쌍은 6쌍 X는 2겠네. X는 2네. 그럼 3 곱하기 2는 6. 니은 보기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무극성 문제다. 지금 얘가 가죠. CO2 좌우 대칭이고 중심 원자 C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다. 무슨 부니까 무극성 문제. 오케이 맞죠? 오케이 3번 해놨지. 그 다음에 가나다 중에서 이중결합이 있는 분자.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중결합이 있네요. 두 가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이거를 그릴 때 이제 좀 빡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 니는 그 보면은 그게 이건가 저건가 저긴가 바로 보이지. 근데 나는 안 보이잖아. 빨리. 그럼 여기가 빨리 봐야지 못 정했어. 열심히 훈련을 많이 하자. 알겠니? 아니 뭐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냥 뭐 할 수 없어. 지금 다 그려봐야 돼. 이 집에서 심심하면 앉아가지고 야들 구조 싹 다 그려봐. 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한번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단한 뭐 어떤 왕도가 없다. 뭐 방금 어떤 집에 뭐 태블릿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태블릿 들고 앉아서 공부하면서 밥 먹고 그래 하면 뭐 1등급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완자책을 123쪽까지 싹 다 푸세요. 숙제 2단원. 그럼 너희는 지금 화학을 1단원, 2단원, 4단원이 끝난 상태입니다. 3단원 하나만 내가 안 배웠다. 안 가르쳤다. 3단원까지는 3단원 아직 안 배웠고 1, 2, 4가 끝났어요. 중간고사의 승부차는 1, 2단원이다. 일단 잠깐 책을 덮겠고 자, 오늘 내준 프린트를 펼쳐보삼. 어디지? 나 스캔든 어디지? 잠깐만요, 좀 옮길게요. 이거 뭐 고발하고 이러지 마라, 나 진짜. 내가 어제 이거를 스캔을 뜨고 인쇄를 하고 재본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 서점에서 이 책을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닌가 난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돈 받고 판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앞부분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여기까지 숙제로 같이 해보세요. 답지는 톡방에 올려주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할까요? 요거 하나만. 우리 몇 시까지 수업이고? 그 안에 끝낼게. 민서 오늘 퇴근하나? 얘 지우도 듣고 가지? 또 생명은 뭐야? 생명도 해라. 생명 별로야? 알겠습니다. 자, 보자. 화학의 유용성. 내가 완자책 수업할 때 이 부분을 안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안 했는데, 자, 화학은 물질의 변화와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 삶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암모니아의 합성,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이용을 해서 NH3, N2와 3개의 H2를 이용을 해서 2개의 NH3, 암모니아를 합성을 하게 되었고 암모니아를 합성해내고 나니까 암모니아를 합성하니까 농사가 잘 되더라.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했다. 합성 섬유의 개발, 합성 섬유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좀 더 싸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 또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 삶의 질이 훨씬 더 개선되었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도 크게 상승하였다. 페니실린 참 대단한 발명품은 맞습니다. 발견품인지 모르겠지만 페니실린의 합성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였다. 그 다음에 철을 재련하는 기술도 결국 화학자들이 한 일입니다. Fe2O3를 철광석을 이용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냈다. 순수한 철을 이용해서 각종 건축물, 각종 자동차 부품, 기계, 장비 등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다음에 증기기관의 발전, 섬유 생산을 수작업해서 전기기관을 계산하여 와트는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선해서 공장 생산을 기계화하는 데 기여했고 알루미늄의 재련, 찰스 마틴 홀은 전기분해법을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냈다. 이 사람은 찰스 마틴 홀 16살 때 저기 미국 어디 대학 교수 했습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축 재료로 이용되는 것들도 화학에서 개발한 거다. 아주 지루한 이야기들 계속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화학, 규소나 저마늄 등의 원료로 반도체 개발했고 리튬이온 전지로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건전지를 만들어 사용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분해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었고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서 합성의약품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LCD, 그 다음에 LED, Liquefied Crystal Display, 액정, 액화 결정, 액체 결정 화면이고 LED, Light Emitting Diode, LED, LCD. 요 D하고 요 D는 다른 글자 D입니다. 자, 앞에 D는 디스플레이의 D고 그냥 화면이라는 거고 LED에서의 D는 다이오드다, 다이오드. 그 다음에 각종 신소재, 터치 스크린은 손가락을 대는 것으로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신체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 인공관절 등에도 화학이 관여하고. 너무 화학이 하는 일이 많은 거 아니?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오버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앞에 그냥 적혀 있었던 거야. 이런 내용들이 별거 아니야. 한 문제만 해볼게. 자, 여기 12번 문제. 규소, 저마늄 등의 원료로 만든 반도체는 다양한 전자제품에 이용되고 있어. 학생 A 바른 소리 한 것 같고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의 개발은 과학과는 연관이 없어. 임마 이거는 잘못된 소리 하는 것 같고 리튬 이온 전지는 스마트폰에만 이용하니 노트북 태블릿 다 이용하니 다 이용하니까 야도 엉뚱 소리 하는 것 같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아이는 누구다? 학생 A입니다. 요 정도 질문이야. 자, 요 정도 질문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에 받은 그 프린트의 숙제를 하고 덤으로 자네들이 배운 그 완자책 있죠? 완자책에서 앞부분 연습을 안 하고 왔잖아.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완자책도 19페이지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앞쪽에. 내용은 별게 없어. 그냥 앞에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